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옛날 부자 이야기 연초, 태울연, 풀초 해서요. 태우는 풀, 담배장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골의 순진한 사내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몽땅 담배를 사서 한양이 올라와 비싼 값에 팔아 그 차익을 얻으려 하다가 안타깝게도 한양의 시정 잡배에게 걸려들어서 담배를 도둑맞고 곤욕을 치르던 중에 다행히 현명한 이를 만나 다시 그 담배를 찾아 목적한 바를 달성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담배 장수는 어떻게 그 잃어버린 담배를 찾게 되었는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함께 답을 찾아보세요. 화면에 내용과 관련된 한자와 한문 문장이 나가고 있으니 한자를 익히시면서 재미있게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옛날 조선시대의 영조대왕이 재임 중이었던 1758년대의 이야기랍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260여 년 전이 되겠죠. 당시 한양에는 담배가 매우 귀했어요. 해서 연초가 한 줌에 서푼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때 경상남도 함안군에 있는 칠원 땅에 한 순진한 사내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는 돈을 좀 벌어볼 요량으로 가지고 있던 논밭을 다 팔아서 담배를 샀습니다. 그 본전이 500냥이었어요. 그는 그 사들인 담배를 나귀 3마리에 싣고서는 서둘러서 한양으로 올라갑니다. 강을 건너 겨우 날이 저물어서야 지금의 남대문 근처인 돌모루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한양 땅에 들어온 이 담배 장수는 번화한 한양의 모습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그때 마침 탕권에 창의를 입은 늙은이가 다가와서는 그에게 묻습니다. 이게 모두 담배찜이요? 그렇소이다. 보아하니 3바리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지금처럼 담배가 동이 날 때는 3,000냥은 너끈히 받을 수 있겠구먼. 당신 참 때를 잘 잡았구려. 그렇습니까? 내 이번 길이 초행길이요. 그런데 서울 장안에 아는 사람 하나 없고 해는 떨어졌고 혹시 객주집이나 뭐 아는 데 없어? 그럼 가르쳐 주시겠소이까? 저런, 초행길에 이런 큰 물건을 가지고 왔단 말이오. 한양이 어떤 곳인 줄 모르시오? 아이고, 날 만나지 못했다면 큰 낭패를 볼 뻔했구려. 반드시 나만 따라오셔야 할 것이오. 합니다. 담배 장수는 그제서야 한시름 놓고 그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한참 그를 따라 장안의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그 탕근쓴이는 통금이 다 되어서야 겨우 그 사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서는 밥도 주고 담배도 잘 간수해 주었답니다. 사내는
온몸이 나른하여 잠깐 눈을 붙이는가 했더니만 새벽정이 울리자마자 탕건스니가 안에서 나와 말하기를, 당신의 물건이 적지 않으니 하루 이틀에 다 팔리지는 않을 것이요. 그러니 당신 망아지가 일 없이 놀고 있을 텐데, 마침 우리가 용산호에서 운반해야 할 나무찜이 있어. 수고스럽겠지만 아침 조반을 드시고 말을 끌고 가서 나무찜을 싣고 오시면 어떻겠소? 하네요. 그러자 담배장수는, 그래도 좋겠지만 난 당장 용산길도 모르니 곤란하지 않겠소? 그러면 우리 집 종을 데리고 가시면 될 것이요. 이리하여 마침내 담배장수는 말들을 배부르게 실컷 먹인 후 그 집 하인을 앞세우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때는 아직 통금을 해제하는 파루 북소리가 막 울린 시각이라 길 가는 사람의 모습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둑어둑하였답니다. 그렇게 담배장수가 지금의 용산구 청파동 근처에 있는 용산호에 이르렀을 때 문득 보니 그 집 하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황한 담배장수는 눈에 불을 켜고 하인을 찾아보았지만 하인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다시 그 탕건 쓴 자의 집으로 돌아가자니 해도 안 뜬 어두운 새벽에 길을 나섰고 또 늦은 밤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나온 집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해는 점점 떠오르는데 갈 수도 말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요. 담배장수는 그저 말고삐만 지고 당황해할 뿐이에요. 급기야 담배장수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아이고 아이고 하며 대성통곡을 합니다. 길 가는 사람들이 저마다 너나 없이 그 까닭을 물어보며 딱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한숨 짓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번거지를 쓴 한 건장한 사내가 잔뜩 술에 취해서는 노래를 부르며 팔자걸음을 걸으며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담배장수가 통곡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담배장수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 콧물을 흘리며 그간의 전후 사정을 세세히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번거지가 그 말을 듣고는 껄껄 웃더니만, 당신이 잃어버린 담배를 내가 다 찾아주면 그 담배값의 반을 나에게 나누어 주겠소? 합니다. 담배장수는 뛸 듯이 기뻤겠지요. 만약에 찾아주기만 한다면 다 드려도 실로 아까울 것이 없지요. 합니다. 그러자 번거지는 담배장수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방법은 아주 쉬웠습니다. 그저 담배를 싣고 온 세 필의 말 중에서 가장 늙은 말의 고삐를 풀어 앞장 세우고 담배장수와 번거지는 그 말들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과 세 말들은 시내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늙은 말이 어느 집 문 앞에 딱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번거지가 담배 장수에게 이 집이 그 집이요? 합니다. 담배 장수가 한참을 유심히 둘러보더니 글쎄요, 보아하니 과연 그런 것도 같소만 합니다. 그러자 번거지는 냅다 대문의 문턱을 발로 뻥 차고는 소리를 치며 주인을 찾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주인이 안에서 허겁지겁 나오는데 번거지가 담배 장수를 돌아보며 이자가 바로 당신이 하룻밤 잔 집 집주인이요? 하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자가 바로 어제 나를 이곳으로 데려와 하룻밤을 재우고 내 담배를 모두 가로챈 사람이라오. 그러자 주인은 담배 장수를 보더니 얼른 하는 말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여태 어디 갔다가 이제 와서는 우리 집 하인이 아까 먼저 와서 말하기를 길이 어두워 서로 잃어버렸다고 합디다. 이제라도 이렇게 왔으니 정말 다행이요. 그러자 번거지가 주인을 크게 꾸짖으며 하는 말이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뭘 믿고 감히 궁으로 들어가는 담배를 중간에서 갈아치고 마부까지 유인하여 따돌린 것이요? 우선 당장 연초를 전부 내놓으시오. 하는데 번거지의 기세가 워낙 당당하고 언사가 매우 분명하니 주인은 멀거니 서서 반시간이나 넘게 듣고 서서는 단 한마디 핑계도 못 대고 담배 6동을 고스란히 저 날라왔습니다. 번거지는 먼저 연초 다발을 헤쳐보더니 아니 이 속에 있던 돈 300냥은 어디로 갔소? 하네요. 주인이 어이없어 하며 담배 장수를 돌아보고는 애초에 당신이 담배똥을 들여놓을 땐 돈이 있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또 나는 아직 이 짐을 풀어보지도 않고 지금에서야 비로소 꺼내오는 것인데 돈 300냥을 운운하다니 참으로 맹랑하구만 합니다. 그러자 번거지의 의도를 눈치챈 담배 장수가 얼른 말을 붙입니다. 어젠 내가 경황이 없어서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사실은 궁의 마름이요. 그래서 나라 땅에 소속된 토지에서 생산된 담배와 돈 300냥을 궁에 바치러 한양에 올라온 것이라오. 그 담배똥 속에 돈이 없다고 하니 주인의 생각은 정말 알 수가 없어 합니다. 그러자 번거지는 다시 언성을 높이며 나는 궁의 하인인데 오래 기다려도 담배바리가 안 오기에 문 밖에 나와 기다렸다가 마침 이 마름을 만나서 왔소. 만일 당신이 돈을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궁으로부터 마땅한 조치가 내릴 것이오. 한번 버텨볼 거요. 하고는 팔목을 걷어붙이며 눈을 부라리는데 그 기세가 주인을 겁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집주인은 시정잣대로서 천한 상놈인지라 300냥 운운하는 말은 황당하게 그들이 지어낸 소리인 줄 이미 알고 있지만 약점을 잡혔으니 도저히 발을 뺄 재간이 없겠죠. 만약 발악이라도 한다면 어떤 횡액이 올지 모르니 어쩔 수 없이 300냥을 준비해서 번거지에게 내놓습니다.
그렇게 집주인에게 홍군형을 낸 번거지는 담배 장수에게 담뱃짐을 모두 묶어서 말에 싣게 합니다. 그리고는 일단 자기 집에 갖다 놓게 하고요. 담뱃값이 높이 오르길 기다렸다가 다 팔아 3천여냥을 벌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담배 장수가 번 돈의 반을 뚝 잘라서 번거지에게 주겠지요. 여기 약속한 금액이요, 받으시오 하니 번거지는 껄껄 웃으며 내가 집주인을 속여서 이미 300냥을 벌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오. 어찌 당신의 그 아까운 물건을 욕심낼 수 있겠소? 다 가져가시오. 그리고 더 이상 그런 말은 하지도 마시오 하고는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 이야기를 들은 자들은 그 번거지를 캐나마라고 하면서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시골의 순진한 사내가 전 재산을 팔아 담배를 사서 눈 감으면 코베 간다는 환양으로 올라와 교활한 시정잡배의 속임수에 걸려 곤경에 처했던 상황과 다행히 슬기로운 사람을 만나 전 재산 500냥으로 3천냥이나 벌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재미있으셨나요? 담배는 그때나 지금이나 농산물 중에서도 수요가 많아서 일찍이 상품화되었던 물품이었기 때문에 18세기 이래로 담배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여기 등장하는 담배 장수는 손양식이라는 시골 사람인데 청구야담 6권에 수록된 이야기예요. 원 제목은 궁초상 고의 양제라고 해서요. 담배 장수를 불쌍히 여겨 고상한 뜻을 가지고 재산을 양보하였다 입니다. 그럼 끝으로 이 번거지가 늙은 말을 앞세워 그 넓은 서울 장안에서 사기꾼 집을 찾은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알아내셨나요? 예, 바로 담배 냄새였습니다. 늙은 말이 시골에서부터 싣고 온 담배의 냄새를 쫓아 그 집을 찾은 것이죠. 맞히셨나요? 예, 그리고 또 한문 공부는 좀 되시나요? 예, 그럼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